오늘 과정 설명회는 총 시간은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요. 제가 30분 정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훈련기간 소개부터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훈련 진행 방법, 사전학습, 향후 일정 안내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훈련 과정 안내는 이 부분은 저희 훈련 과정에 실제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 박경임 선생님께서 이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까지 5번까지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훈련 과정 안내 부분은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 훈련 기간 소개 자료를 띄워서 설명드릴게요. 훈련 기간 소개 내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훈련 기관명 정식 명칭이 재단법인 부산인재개발원 부산 IT교육센터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훈련법인이고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전국의 비영리 법인인 훈련기관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민간 훈련기관이고 개인이 사장인 그런 이제 훈련기관들은 영리가 목적이고요. 저희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저희가 하는 훈련 사업은 크게 이제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중에 이제 국기 일반 과정이 있고 K 디지털 과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하는 과정은 이제 근로자 훈련 과정으로 해서 단기간 훈련 과정도 있고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직종은 이제 크게 이제 백엔드 분야인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웹 디자인 과정 같은 이제 디지털 디자인, 그다음에 주말에 하는 근로자 과정 중에 이제 유튜브 이런 과정들은 광고 콘텐츠 제작이라는 직종을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ICT 네트워크 관련된 보안 엔지니어링 이런 직종의 훈련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총 26명이에요. 정규직 교사분이 6명, 그 다음에 업무 직군이 8명, 그 다음에 외래 강사분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실 12개, 상담실 2개, 취업지원실 하나, 세미나실 하나, 회의실 하나, 교무실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실시하는 훈련 인원 규모로 따지면 총 620명 정도가 되는데, 실업자 국기가 470명, 그 다음에 근로자가 한 150명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도 부산에서는 아마 규모로서는 한 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간 영역은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저희가 1989년도 설립이 돼서 쭉 운영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유닉 인력 개발원이라고 하는 법인이었다가 2017년도에 이제 부산 인재개발원이라고 명칭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저희 훈련 기관명 원래 부산 IT 직업전문학교였다가 부산 IT 교육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019년도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LMS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저희 기관에 선정돼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원래는 기업 맞춤형 사업이었거든요. 그거를 2020년도에 승인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훈련 시설에 방문해 주셨던 분들은 이제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4층에 강의실 4개, 그 다음에 5층에 강의실 8개에서 총 12개의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접근성이 좋다 이런 것들은 와보셔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훈련 실시 현황. 저희가 2020년도에 수료한 과정을 보면 국기가 총 21개 과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시한 인원은 총 416명, 수료한 인원이 331명, 이 중에 취업이 271명을 해가지고 취업률이 저희가 평균 81.9%를 나타냈고요. 그 외에 단기 과정으로 실업자 일반 과정, 근로자 훈련 과정도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21년도에 수료한 과정, 참여 인원은 419명, 그 다음에 수료 인원이 368명, 취업이 292명인데, 요거는 이제 작년 12월이나 11월에 수료해가지고 아직도 취업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취업 인원은 아직 254명으로 해서 69%긴 한데, 이게 매일매일 인원이 계속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2021년도에 수료한 과정들 취업률도 재작년하고 유사한 한 83, 84%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운영했던 과정이
K디지털 빅데이터 과정이 4개, 그 다음에 이제 국기 일반 과정을 해서 6개 해서 총 10개 과정 운영했었고요. 실시 인원은 239명, 수료 인원이 210명, 수료율이 보통 88%, 그다음 취업 인원은 140명에서 현재 67%인데 이거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총 9개 과정을 운영했었고요. 실시 인원은 143명, 수료는 126명, 취업은 90명. 그래서 현재 취업률은 71%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 분야는 과정 2개, 37명 실시해서 32명이 수료를 했고 24명이 이제 취업을 한, 그래서 75%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디지털 사업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사업 선정이 됐을 때 그때 2개 과정 운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디지털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그 다음에 저희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저희 훈련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의 학력, 출신 대학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참여 인원 중에 대졸 학력자가 405명에서 44% 차지하고요. 그 다음 높은 게 고졸 학력자예요. 고졸 학력자가 전체 인원의 31%, 그 다음에 초대졸이 18%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기타 이런 등등의 학력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출신 학교를 먼저 4년제 대학부터 보면 경성대 출신자분이 41명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부경대, 동명대, 동아대 순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년제 전문대 같은 경우는 경남정보대가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과학대, 부산정보대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해서 보십사 하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훈련 기간에서 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훈련 과정이 개시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입학 상담 다 받으셨죠? 그리고 간혹 이제 아주 기초학습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해당 직종의 전공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심층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발급, 그 다음에 국치제 참여하신 분들 일정 관리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개강하기 전에 개강 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 개시를 하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학습 안내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출결 관리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 과목마다 이제 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월 이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 운영하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뭐 평가했던 거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 뭐 끝나면 프로젝트 발표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과정에 수료하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취업 지원 부분이죠. 훈련 과정이 시작하고 나서 한 1개월 시점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수료하기 1개월 전 2번의 취업 특강이 있습니다. 이 취업 특강대 저 취업 지원 담당 부서에 계시는 선생님이 이제 취업 특강을 하면서 어떤 분야를 취업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1차 때 그러한 이제 정보 전달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취업 니즈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지, 어떤 근무 조건을 바라는지 이런 거에 조사를 해서 막바지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취업처를 발굴해서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면 입사 지원서랑 프로젝트 결과물을 해당 업체의 채용 담당자 분께 전달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취업 지원이 수료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취업하실 분들은 수료하고 나서 한 달 반 이내에 대부분 다 취업을 하세요. 총 취업 인원의 한 80%는 한 달 반 이내에 대부분 취업하고, 수료하고 나서 꼭 취업하는 게 아니고요. 요 시기부터 취업이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프로젝트가 빨리 끝났거나 포트폴리오가 빨리 준비되시는 분들은 수료하기 전 총 훈련 기간의 80% 이상의 시점이 되면 일단 저희가 취업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참여자분들 중에 저 빨리 좀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취업하려면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취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 입증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이제 업체 이제 채용 담당자분도 면접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빨리 준비가 되신 분들은 총 훈련 기간에 80% 시점 넘으면 그때부터 취업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훈련생 선발 절차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최소 방문하셔서 훈련 상담받고 심층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카드 발급,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온라인 선수학습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 온라인 선수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온라인 선수학습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온라인 선수학습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라인 선수학습을 들으신 거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개강날에 사전평가를 해요. 사전평가는 이 훈련 과정에 훈련생으로 선발 여부를 단락 짓는 것 용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이 훈련 과정의 난이도를 어느 선에 맞출 건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사전학습은 꼭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은 이제 사전 설명회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개강하는 날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개강하고 나서 보통 2주간 확정 기간 이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 개별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기준은 이러한 항목들로 해가지고 총 60점 이상인 경우에 제가 선발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와 있었네요. 온라인 선수학습은 여기 설명드릴게요. 저희 공식 홈페이지 busanit.ac.kr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사전학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온라인 사전학습을 클릭하시면 새 창이 뜹니다. 새 창에 부산 IT교육센터하고 아마 부산 IT 아카데미하고 두 개 나뉠 건데 제 서면 캠퍼스가 부산 IT교육센터고요. 그 다음에 제 광안동에 있는 게 부산 IT 아카데미거든요. 원래 훈련 기관 명칭이 여기 부산 직업전문학교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부산 IT 아카데미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산 IT 교육센터, 부산 IT 아카데미 명칭 혼란이 있으실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부산 IT 교육센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회원가입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 요 스텝 관리하는 담당생님이 승인 처리를 해주면 여러분이 지원하신 과정 지금 여기는 예시로 뭐 빅데이터하고 디자인 하나씩 들어있는데 자바 앤 파이썬 과정에 요 창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면 보통 한 31차시까지 온라인 컨텐츠들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들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냥 학습이긴 한데 이걸 막 열심히 달달달 외우는 그런 학습이 아니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구나 혹은 프로그래밍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 프로그래밍 과정 백엔드죠. 백엔드 개발자로서 내가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고 기초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평가를 위해서 온라인 사전학습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너무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초기에 훈련 진도 따라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기초 부분에 대한 걸 습득을 하고 오시면 진도 따라가기도 훨씬 좀 용이하고요. 그 다음 요 학습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우리 키보드 자판 한글은 대부분 다 잘 치시는데 영타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타를 꼭 외우고 오시는 게 실습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빔 프로젝트에다가 띄워놓고 열심히 영어로 이제 코딩을 하시는데 그 코딩을 보면서 나도 따라 해야 되는데 영어 스펠링 한자 한자 보고 치다 보면 진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강일까지 우리가 4월 8일 개강이잖아요. 오늘이 3월 23일이면 2주 딱 남았네요. 2주 동안에 혹시라도 영타 자판 못 외우신 분들은 영타 열심히 연습해서 오셔요.
그다음에 취업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에 나눠서 특강을 합니다. 그때 우리 취업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부분은 제가 굳이 꼭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훈련 직종 분야인데 뭐 대부분 이제 백엔드 프로그래밍 과정이 많습니다. 운영하는 과정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있고, 지금 원래 저희가 고용노동부 말고 중기청이나 이제 과학기술부에 이제 이런 과정도 또 추가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어요. 그 보통은 이제 법령적으로 쓰는 게 웹개발 혹은 앱개발 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디지털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실무 프로젝트 기반인데 요게 진도가 학습 난이도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기 어려운 K 디지털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한간에 뜨는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그 다음에 뭐 AI 기반, 그 다음에 고메타 이러한 과정들을 일단 시범 사업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언제 개설이 된다라고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해당 부처로부터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과정에 주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26세, 남자 비율이 83%에서 월등히 많고요. 그중에 대졸 학력자가 48%다. 프로그래밍 분야의 취업률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82%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기업체 DB 426개 확보하고 있고, 초기에 취업했을 때 평균 연봉이 2,600에서 3,200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한 인원들의 이제 취업 지역이 부산하고 경남 지역이 전체의 62%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대략 한 30% 정도. 저희가 1년에 보통 프로그래밍 과정을 한 14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수료 배출되는 인원은 한 연간 240에서 26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인원을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다 취업을 못 시켜요.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네이버 협력사라든지 좀 우산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위성도시에 있는 그런 지역의 취업처도 저희가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 니즈 조사할 때 취업 희망 지역을 수도권에 이런 쪽에 기재하신 분들은 그쪽 분야로도 그쪽 지역으로도 저희가 취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넷독 분야는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해서 보시고 평균 연령은 좀 더 낮습니다. 이게 이제 군입대하기 전에 취업 맞춤 특기병으로 지원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때문에 평균 연령이 좀 낮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디자인 직종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한 살 더 많습니다. 여성 비율이 훨씬 더 이제 많고요. 디자인 분야는 이제 평균 취업률이 86%로 나타나고요. 첫 연봉은 프로그래밍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이제 부산 지역 내에 취업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훈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 부분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작년 12월 말에 이제 방역 패스로 해서 훈련 기간 학원 이런 것들이 다 방역 패스 의무 시설이었다가 2월 4일자로 해가지고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밀집도 제한이 일단 좌석간 칸막이가 있으면 한 칸 뛰어 앉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강의실에 칸막이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제 한 칸 뛰어 앉기를 저희는 장려를 합니다.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하게 되면 감염 우려가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 안 했거나 상관없이 모두 시설 이용 가능하시고 시설 내에서는 이제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하고요.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이 지체, 강의실에서 나와서 수업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훈련.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줌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제 설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이러한 방식으로 같이 진행합니다. 이거를 동시에 진행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선생님 얼굴 화면 보이고 그다음에 강의실 빔 프로젝트에 띄워놓은 실습 화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PC를 통해 가지고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시겠죠. 전체 인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거는 너무 많은 인원이 지금 접속해 계시는데 현재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두세 달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해놓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집에서 원격에서 수업을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집처럼 많이 이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제 실시간 쌍방향 훈련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집체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왜냐? 코로나 터지기 전이랑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훈련 과정 운영했던 훈련생분들의 그 프로젝트 혹은 포트폴리오 결과물의 퀄리티를 보면 아무래도 집체로 참여하셨던 그때가 퀄리티가 좀 더 잘 나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실시간 원격으로 훈련에 참여를 했을 때 이제 잘된 케이스는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참여를 하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수업을 진행할 때 보면 선생님께서 실습 시연을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코딩을 타이핑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오류가 생기거나 우리가 사실 개발자라고 하는 게 물론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고 내 것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코딩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오류나 혹은 이제 발생된 에러를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본인 걸로 이제 습득이 되는 부분인데 강의실에 나와서 집체로 훈련 참여하게 되면 같이 수업 받는 분들 중에 나는 A라는 오류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은 B라는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만약에 B라는 오류가 생겼던 분이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저분은 지금 B라는 오류가 생겼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이제 나는 발생하지 않았던 시행착오, 오류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제가 계속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실시간 원격으로 참여하게 되면 집에서 내가 하면서 발생했던 실습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는 고정돼 좀 국한된 그런 습득이 한정적으로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체로 나오시는 게 보다 더 많은 오류나 시행착오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집체로 참여하는 걸 권장. 근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 원격 참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되면 요즘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 다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이 되면 격리 치료 기간은 일주일. 그럼 그동안은 그럼 계속 결석하면 수업을 못 받느냐? 그때도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 원격으로 수업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 먼 곳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제 밀양에 계신 분이 한번 오셨더라고요. 밀양에서 계속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집에서 원격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PC가 있는데 사양이 떨어져서 수업 실습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이거나 PC가 있긴 한데 집에 뭐 동생이 그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돼서 뭐 그런 분들은 또 집체로 나오시고 그렇게 하는 거고 훈련 과정이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뭐 집체를 하겠다 혹은 원격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훈련 과정 끝날 때까지 고정은 아닙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집체를 했다가 원격을 했다가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뭐 코로나 감염 증세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굳이 강의실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원격으로 참여하시고, 원격 참여하다가 선생님 강의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집처럼 나오셔도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QR코드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개강하는 날에 제가 HR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집에서 참여하실 때 이제 출석 체크, 보시는 고용노동부 HRD 및 출결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셔서 해당 과정에 QR코드 스캔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입실 혹은 퇴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개강하는 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사전학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공식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온라인 사전학습 안 하신 분들은 꼭 해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향후 일정은 이제 우리가 개강이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날 오전 9시에 개강할 거고요. 강의실은 5층 506호. 개강 안내 문자는 추후에 개강하기 한 2, 3일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개강하면은 그날 1, 2교시 때는 이제 제가 아니고 저희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거고요. 이때 뭐 출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훈련 규정 중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 그다음에 원격 훈련 참여하는 데 대한 이제 집에 뭐 실습 장비가 뭐 갖춰져 있는지, PC가 없다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수업은 3교시 11시부터 아마 실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 아침에 1, 2교시는 저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린 설명이고, 다음은 이제 우리 훈련 과정 내용, 교과 편성이나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려고 박기문 선생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은 박기문 선생님 모셔다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은 저희가 다시 인코딩을 해가지고 유튜브 공식 계정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양민희 님이 질문 주신 게 같이 스터디 듣는 사람들과 스터디 모임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가 일단 자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수업이 9시부터 4시 40분까지인데 4시 40분 끝나고 나면 그 강의실에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 강의실은 평일 저녁에는 다른 과정이 없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뭐 직원들 퇴근을 6시경에 하는데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밤 한 9시, 10시까지도 남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다른 장소에서 뭐 모여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여러분이 개강하는 그 강의실에서 남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은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일요일은 오픈 안 해요. 토요일 오픈할 때도 뭐 빈 강의실 이용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나오셔가지고 뭐 스터디 활동하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양민희님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현정님, 잠깐만요. 양민희님 그래 스터디원을 모집해 주시는지.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훈련 참여하시면서 뭐 뜻이 같은 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과정 운영하면서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K-디지털 과정 말고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간혹 이제 학습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이제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하실 때도 저희가 이용하는 스텝에 프로젝트 방을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하실 수는 있긴 한데 일단 같이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모집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과정 참여해서 뭐 한 며칠 생활해 보시면서 뜻이 있는 분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현정님, 맥,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가끔 맥 OS를 설치해 놓은 것 때문에 질문을 주시는데
맥이 전체 실습하는 양 중에 한 20, 30%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맥 노트북이라도 윈도우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윈도우 OS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실습에 참여해 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맥 노트북에다 윈도우를 어떻게 까느냐 물어보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아마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부분을 가능한 분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 참여하실 때 선생님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맥 OS에서는 실습하는데 오류가 분명히 생기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윈도우 OS에서 실습을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수업 내용 저희가 매 수업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영상본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딩이 끝나면 스탠드마다 조금 방법이 틀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공식 유튜브에다가 인코딩된 주소로 영상을 올려서 그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네이버나 이제 클라우드 계정에다가 올려놓고 링크 주소를 공유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 대부분은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 그날 수업 영상은 그리고 수업 예제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올려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제가 설명을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한 3분만 있다가 박경민 선생님께서 이제 파일 여기 연결해서 좀 세팅하고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뒤에 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과정 설명회에서 자바, N, 파이썬, 빅데이터, 웹 UI 컨텐츠 개발 수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미입니다. 전체적인 훈련 과정은 뭐 앞에서 이미 훈련 과정 개요라든가 훈련 과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받았을 거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스마트 혼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혼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요. 일부 내용이 원격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목이 별도로 원격 컨텐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격 컨텐츠와 집체 수업의 내용이 이렇게 한 과목이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컨텐츠만으로 수업이 안 되니까 집체 수업의 내용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원격 컨텐츠 수업이 일부 배정이 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원격 혼합 훈련을 하게 되면 원격 컨텐츠는 어때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이 무조건 그렇진 않고요. 어느 정도 진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혼합 훈련을 그 원격 컨텐츠 수업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만 이것도 같이 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콘텐츠 자체가 필요할 때마다 반복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반복 수업하기에 수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기간은요 4월 8일부터 그 다음에 10월 13일까지 6개월 90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교과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량 교과라고 해서 입학식, 수료식, 취업 특강, 뭐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8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NCS 전공 교과라고 해서 NCS에서 이 과정에는 이런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610시간 정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훈련이 92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뭐 BNCS라고 해서 NCS 이외에 우리가 이 과정의 특성에 맞도록 자유롭게 구성한 내용이 190시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면 아까 보면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원격 콘텐츠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원격 콘텐츠 보조 과정은 첫 번째 보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바 기초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실제로 안드로이드가 아니고요, 자바입니다, 자바. 자바 기초 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 수업 대신에 여러분들이 요걸 들으면 자바 기초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 구현, 뭐 데이터베이스 구현, 일부 SQL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이 보면 빅데이터 UI 구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뭐 웹 데이터 수집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수업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진행했는데 자바 수업을 충분히 한 사람들은요. 파이썬 수업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길게 파이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 콘텐츠로 공부하고요. 수업 시간에 일부 문법, 사용하는 문법만 간단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표준에 맞는 뭐 HTML5 있죠, 그죠? 그래서 HTML5가 역시 원격 콘텐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설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화면 웹이나 앱을 구현할 때 화면에 대한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역시 원격 콘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2시간이 원격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의 전체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지금 소개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면 자바가 나옵니다. 자바는 프로그램 기본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바를 잘 해야만 다음 과정 넘어갈 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SP와 서블릿이 나오는데요. 원래 자바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웹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웹 프로그램을 하는데 웹 프로그램 기초 부분이 바로 JSP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웹 개발을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이렇게 딱 짜여진 프레임워크인데 이걸 갑자기 공부하면요. 웹 내부 구조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JSP에서 웹의 여러분들의 구성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은요. 자바와 그 다음에 그 자바로 웹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 있죠. 그거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있죠. 모바일 프로그램 하는 이게 이제 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구현한 후에 요즘은 어때요? 대부분 쇼핑몰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어때요? 빅데이터 분석이 조금씩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웹이나 앱을 구현하더라도 약간의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웹 UI 컨텐츠가 이 과정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주 내용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이수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NCS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대부분 과목이 어때요? 뭐 UI 구현, 프로그래밍 활용, 응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아까 앞에 봤던 프로그램 응용과 활용이 자바고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있죠, 그죠? 이게 서버 프로그램 구현,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JSP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통합 구현 이런 것들이 스프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DB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렇게 전체 구성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과목들이 시간이 얼마나 할애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있죠, 그죠? 요게 한 90시간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현 있죠, 그죠? 요게 60시간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과 응용이 자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현은 과거에는 주로 소켓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웹 크롤링 같은 거 있죠. 웹에서 데이터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I 구현은요. 여기 보면 어때요? UI 구현이 70, 90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죠? 왼쪽에 70시간은 주로 뭐 하는가 하면요. HTML5, 즉 HTML,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jQuery 같은 것을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UI 구현 있죠. 그죠? 두 번째 UI 구현에서는 모바일 프로그램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버 프로그램 보이죠, 그죠? 되어 있는데 여기서 JSP 할 거고요. 통합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그죠? 여기서 스프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웹 컨텐츠는 빅데이터 부분을 일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컨텐츠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학습 방법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요. 주로 강의와 실습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강의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 실무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문제 해결 시나리오, 포트폴리오, 평가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실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과목들을 실기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할 때요. 여기 평가 기준 두 번째 적혀 있는 이것은 뭔가 하면 원격 컨텐츠입니다. 원격 컨텐츠는요. 진도율 80%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은 이건 원격 컨텐츠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은 60점 이상이 되어야 시험에 패스하게 됩니다. 패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페일 되더라도 다시 재평가하고요. 시험은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60점 이상 정도는 뭐 전부 다 패스를 하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하지 못했을 때는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모두 다 각각 수료 조건은 집체훈련의 훈련 일수 80%, 원격도 80% 이상 되어야만 수료가 되는 거고요. 제적 같은 경우는 제적 기준은요. 훈련 여러분들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 겨울에 50% 이상 결석했을 때 소정의 출석 일수 20% 있잖아요. 전체 출석 일수가 900시간이면 그 900시간에 20% 이상 초과하는 결석을 했을 때 제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리 출석이나 이런 것도 제적이 되는 한 기준이 됩니다. 전체 시간표는 하루 7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처음 만나는 것은 자바 프로그램 프로젝트인데요. 보통 개인 프로젝트로 많이 합니다. 개인 혼자서 이렇게 해보는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보통 그 웹 프로그램인데 JSP로 구현해 보거든요. 이때부터는 보통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 프로젝트는요. 스프링으로 하게 됩니다. 스프링 프로젝트는요. 프로젝트를 작은 프로젝트보다는 좀 큰 프로젝트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팀 프로젝트로 하고요. 스프링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UI 구현이 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빅데이터 UI를 구현해서 함께 프로젝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모바일과 그 다음에 웹 있잖아요. 스프링 웹 서버를 함께 활용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요. 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주고서 여기 보면 5가지 내용 있죠. 이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공부하게 되면 웹과 그 다음에 앱 있죠. 앱과 그 다음에 간단한 빅데이터 수집하고 시각화는 있잖아요. 그죠? 시각화 콘텐츠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